수년 동안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hold to 주제에 hold to stick to로 바꿔도 돼. 뭐로 바꿔도 돼? stick to 고수하다 이런 뜻이야. 강하게 고수해왔어. 그 믿음을. 딱 보는 순간 이 대시 무슨 대시야? 동격의 대시지. 그 믿음이라 함은 부정적인 건강 습관을 다루는 것에 대한 핵심, 전면구조. 그 핵심이 바로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이때 어드레스는 무슨 뜻이야? 다루다 이 뜻이죠. 부정적인 건강 습관을 다루는 것에 대한 이때 to가 뭐뭐에 대한이라는 전치사예요. 전치사니까 또 동명사가 왔죠. 부정적인 건강 습관을 다루는 것에 대한 핵심은 바로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믿음에 강하게 고수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hold to가 뭐라고? 고수하다. 현재 완료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고수해온 거죠. 이것이 뭐야? 행동을 바꾸는 걸 의미해. 뭘 의미해? 행동을 바꾸는 것. 가치나 태도 그 이상으로 이것은 바로 성격의 일부분이야. 어떤 성격? 바꾸기 가장 쉬운 그런 특성과 성격의 일부분이다 이런 얘기야. 소화습관. 소화습관은 뭐와 같은? 섭식습관이라고 하죠. 먹는 걸 섭식이라고 하죠. 섭식습관. 뭐와 같은? 담배 피는 거, 술 마시는 거, 그리고 다양한 식습관. 다양한 어떤 섭식 행동과 같은 그러한 섭식 습관은 가장 흔한 건강의 근심 관심이다. 근데 그 근심과 관심은 뭐냐? 행동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가장 흔한 건강의 어떤 근심 관심사이다. 과정 중독 행동. 어떤 과정의 중독의 행동. 바로 워크하리즘, 일 중독, 쇼핑 중독, 그리고 그 비슷한 것들. 그 과정 중독 행동은 어디에 이러한 범주에 해당된다. 이게 fall into에 해당된다죠. 애조엘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범주에 해당되어진다. 이러한 범주가 뭘 가리키는 거야? 아까 얘기하는 행동을 바꾸는 범주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야. 정신적 상상. 근데 그것은 어떤 서지스천이 제한이 아니라고요? 암시의 힘과 결합되어진 과거분사죠. 결합되어진 정신적 행동은 착수되거나 시작되어져. 뭐로써? 행동적인 약의 전제로서. 뭐하기 위한? 돕기 위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건강 습관을 바꾸도록. 뭐로 바꿔? change into be. 긍정적인 것으로. 행동적인 약이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병을 고치는 방법은 약을 먹는 거지. 근데 안 좋은 습관을 바꾸는 건 행동적인 약을 먹음으로써, 즉 행동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 그런 전제란 말이야. 전제로서 시작되어진다 이런 얘기. 비록 이러한 기술 그 하나가 생산하지는 못하지만 변화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다른 행동적 수정 전략과 대처 전략과 나란히 함께 얼렁사이드가 뭐야? 나란히 함께 사용되어질 때 그만큼하죠. 부연 설명이죠. 행동 변화는 증명되어져 왔다. 효과적인 것으로 몇몇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이미지가 하는 것은 에서 관계되면서 같이 주어져. 바로 강화시키는 것이다. 투부정사가 보로 쓰이면 투를 많이 생략해요. 강화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바래지는 행동을 강화시킬 것이다. 새로운 바래지는 행동이 뭐야? 좋은 행동이지. 이걸 하고 싶은 거지. 담배를 끊는 것이라든가, 규칙적으로 식사한다든가, 뭐 탄수화물을 많이 안 먹는다든가, 불량식품을 많이 안 먹는다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정신적인 이미지가 하는 것은 바로 강화시키는 거야. 새로운 바래지는 행동을. 반복되어지는 사용, 이미지에 반복되어지는 사용이 강화시킨다. 바래지는 행동을 더 강하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또 추가된 거죠? 정신적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들어봤어? 내가 막 이런 거죠. 담배 끊으면 그냥 막 그냥 나 10kg 빼야지 하는 것보다 내가 10kg를 뺐을 때 저 연예인의 뭐 근육질 몸매처럼 되지 않을까 계속 상상을 하면 동기부여가 계속 될 거 아니야. 그냥 10kg 빼야지가 아니야. 와, 나도 저 몸을 가질 수 있어. 라는 어떤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걸 하는 거지. T에 집착해. TDD 나한테 덤벼다. 30번입니다. 감정적 사회화. 즉, 그건 뭐냐? 배우는 거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에 대해? 감정에 대해.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그 감정적 사회화는 시작되어서 삶의 초창기. 그리고 이 플레이어로 역할을 하다지. 근데 기초적인 역할을 해. 뭐에 대해? 감정 규제 발달에 대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꿉장난하지. 거기 엄청 많은 걸 배우는 거야. 감정적 사회화. 비록 아, 가족 이외의 영향력이 뭐 같은 친구라든가 미디어 같은 가족 이외, 액츄얼이니까 가족 이외의 영향력이 어떤 중요성을 얻을지라도 청소년기 동안에 중요성을 얻을지라도 부모는 남아있어 주요한 사회화의 어떤 주체, 사회화 주체로. 즉, 가장 가까운 부모로부터 사회화를 배우는 거야. 예를 들어, 그들 자신의 반응, 뭐에 대한? 감정 상황에 대한 그들 자신의 반응은 서브 에즈, 뭐뭐로서 역할을 하지. 롤 모델로서 역할을 한다. 어떤 감정 규제에 대해. 뭐 하면서? 증가시키면서 분석을 해줘. 그 가능성을 증가시키면서. 그 가능성이라 하면, 뭐, 동격이 되시겠죠? 바로 아이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여줄 거라는 것. 비슷한, 아니면 비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부모한테 배운 대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반응할 거다, 이런 얘기. 어, 부모의 어떤 부모의 실행, 관행, 때때로, 언제? 그 때때로가 언제야? 아이들이 직면했을 때, 감정적 어려움에, faced with가 뭐야? 뭐뭐에 직면하다지. 아이들이 감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챌린지가 어려움이야. 때때로 그 감정적 실행, 부모님의 실행이 뭐예요? 어떤 감정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부모들의 어떤 실행, 관행, 수행이지. 그 부모의 어떤 실행이 영향 끼칠 거야, 또한. 감정, 규제, 발달에. 웨어레지가 뭐야? 반면이죠. 직접적인 달래기라든가, 직접적인 인도, 뭐에 대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직접적인 달래기, 스우딩, 또는 직접적인 인도는 이로와 어린아이들에게 이로운 반면, 그들은 신범의 청소년기의 자치적인 노력, 청소년기의 오토나미, 자치적인 그 노력을 침범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부모가 달래주거나 안내해주면 되는데 청소년기에는 뭐가 필요한 시기야? 오토나미, 자치, 스스로 뭔가 하는 그 자치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트루드, 침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결과적으로 청소년기는 멀어질지도 몰라.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부모에게 향하는 거니까 의존하는 거야.
의존하기보다는 부모로부터 멀어질지 몰라. 어떤 시기에? 감정적 위기 시기에. 만일 뭐뭐가 아니라면, 만일 부모의 어떤 그런 실행과 관행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청소년기에는 어떤 어려움이 맞닥뜨렸을 때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데, 그리고 엄마가 야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하면 짜증낸단 말이야 애들이.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아직도 애라고 생각해서 자꾸 물어본단 말이야. 애가 무슨 학교에서 누구한테 왕따 당하자는지.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데 아 몰라 말하지 마 이렇게 막 짜증낸단 말이야. 왜? 독립해 가는 시기인 거야. 지가 스스로 그거를 이제 해결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부모의 어떤 실행이 조절되지 않는다는 건 청소년의 애를 보고 간섭한다는 그런 뜻이야. 그러면 멀어질지도 모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보면 수렵이 적합하다는 형사야. 형사가 주어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도치가 일어났겠지. 간접적인 지원, 자치적인 감정 유제. 그러니까 자치적이라는 건 뭐야? 스스로 하는 거지. 스스로의 감정적 규제의 간접적 지지, 간접적 지원이 적합할지도 모른다. 청소년기에 도치가 일어난 겁니다. 이 서포트가 주어고 간접적 지원이 주어고 이지가 동사고 수러블이 적합하다가 도치가 일어난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뭐와 같은 그 음? 죄송합니다. 그 관심을 통해서와 같은 이건 뭐뭐 같은이고 관심을 통해서와 같은 컴마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전치사 이니시면 전치사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 청소년기의 감정적 경험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무엇뿐만 아니라 그 청소년 감정적 경험에 대한 인식이나 또 청소년 감정적 경험에 대한 비판단적 수용. 그러니까 청소년 감정적 경험. 그러니까 만약에 내 아들, 딸이 뭔가 경험을 했어. 학교에서. 그거에 대한 인식 또는 그거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 그러니까 얘가 무슨 친구들한테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걸 인식하고 있거나 또는 뭔가 그러니까 좀 잘못을 했어. 근데 그걸 이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무비판적, 비비판적 수용.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야. 그냥 이해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관심. 이해합니까? 관심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라. 문장이 되게 복잡해. 이해했어? 그리고 뭐와 같은 이용 가능성과 같은 뭐 할 때 청소년이 말하고 싶어 할 때 이용 가능성과 같은 이해갔습니까? 마지막 문장이 좀 복잡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이거 다시 풀어서 해줄게요. 댄스들은 종종 그들 자신을 밀어붙여 육체적 능력의 한계까지 밀어붙인다. 그 밀어붙임이 잘못 인도되어져. 만일 그것이 방향되어진다면, 다이렉트가 방향되어지게 하던데 순탄이니까 방향되어진다면, 뭐를 향해?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성취하는 것을 향해 방향되어진다면. 그치? 육체적으로 성취하기 불가능한데 그 밀어붙임은, 그러니까 방향되어지면 그 밀어붙임은 잘못 안내되어지는 거지. 예를 들어, 키가 큰 댄서가 긴 다리를 가진 반복적인 수직적인 점프를 수행하도록 소망되어질지 몰라. 이건 투는 뭔 말에 맞춰야 맞춰. 빠른 음악에 맞춰. 뭐하며? 그의 발을 뾰족하게 하며. 발레 같은 거 뾰족하게 하잖아. 그지? 뭐 하는 동안? 공중에 있는 동안. 그리고 그의 발꿈치를 낮추는 동안. 바닥에. 그 점프 사이에서. 그것은 불가능할지 몰라. 노메라 하우는 하우에버죠. 하우에버는 뭐죠?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아무리 댄스가 강하더라도. 하지만
쇼다리 댄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 쇼다리 무시하네, 씨. 또, 쇼다리도 다리가 다치죠, 이렇게 하면, 씨. 또 다른 댄서는 고급 문태일지 몰라. 뭐 하려고? 그, 하프턴, 공중에서 반쯤 도는 걸 얘기하는 거지. 하프턴을 완성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을지 몰라. 그 빠른 회전 속도와 몸의 그 배열 사이에 그 관계를 이해하는 거. 근데 그 몸은 어떤 몸이야? 회전축이죠. 로테이션 엑시스는 뭐야? 회전축. 회전축에 가까운 몸의 어떤 정렬, 정돈, 얼라이언트, 정돈과 빠른 회전 속도 사이에. 야, 회전축에 가까운 몸의 배열 정돈이라는 건 뭐야? 팔을 오므려야 돼? 벌려야 돼? 회전축에 가까워지려면 팔을 오므리고 돌려야지. 벌리고 돌리면 원심력 커지잖아, 그지? 그거와 빠른 회전 속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주어가 뭐야? 언더스탠딩이 주어야. 단순히니까 텔에 s를 붙여야 되는 거야. 말해준다. 그녀에게 간접 목적어 어떻게 그녀의 회전을 성공적으로 성취할지를. 두 개의 이 경우에서 이해하고 일하는 거, 어떤 불평 내에서. 근데 그것은 부과된 네이처가 여기서 뭐야? 천성이야? 아니면은 자연이야? 천성이야? 천성에 의해 주어진. 그러니까 타고난 거야, 타고난 거. 천성에 의해서 부과된 제약. 이걸 제약이라고 하죠. constraint. 제약. 제약과 육체적인 물리법칙. 물리법칙에 의해 묘사되어진. 물리법칙에 의해 설명되어지고 어떤 천성에 의해 부과된 제약 내에서 이해하고 작용하는 것이 허락한다. 댄서가 효과적으로 일하도록. 경명사가 주어니까 단수 취급이라고 했댔지. S 붙여야 돼. 예. 앞에 있는 얘가 법칙이 주어가 아니야. 그리고 최소화시키면서 어떤 부상의 잠재적 위험을. 다음. 우리는 탐험해야 돼. 그 관계를. 우리는 탐사해야 돼. 그 관계를 뭐 사이에? 아동영화 제작과 소비 습관 사이의 관계를 탐사해야 돼. 그 용어, 아동 영화는 암시한다. 소유권을. 누구에 의한? 아동에 의한 소유권을 암시한다. 즉, 그들의 영화다, 이런 얘기야. 하지만, 아동을 위해 만들어진 그 영화들이 항상 소비되어져 왔어. 모든 연령대의 관객에 의해 소비되어져 왔어. 특히, 상업적 영화에서. 상당한 크로스오버. 그 아동 영화를 위한 청중의 구성은 뭘 얘기하는 거야? 이제 청중의 구성이라는 건 이제 아동이 몇 프로, 청소년이 몇 프로, 어른이 몇 프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구성에서의 상당한 이제 컨시더블은 상당하냐? 그 크로스오버라는 건 뭐야? 이제 서로 교차하는 거야, 교차. 교차한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교차죠. 그런 교차가 상당한 교차가 보여질 수 있어. 그 사실에 의해. 그 사실이라 함은 2007년에 11개의 덴마크 아동 또 청소년 영화가 끌어모았어. 59%의 극장, 그, 극장의 어떤 입장을. 그리고 2014년에는 독일의 아동 영화는 구성했어. 그 최고 20개의 영화 중 7개를 구성했어. 그, 어, 박스 오피스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치한다.
correspond with 더 넓은 국제적인 포용과 일치한다. 뭐에 대한? 겉보기에 아동의 문화인 것에 대한 뭐 사이에서? 그 다양한 연령대의 청중 사이에서. 이 다양한 연령대의 청중이 크로스오버야, 크로스오버. 서로 교차하는 거. 성인 영화인데 애들이 몰래 봐. 아동 영화인데 성인들 봐.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크로스오버. 교차하는 거지, 교차. 이건 그걸 의미하나? 여기서 보면 2007년에 이제 덴마크 아동 청소년 영화가 끌어모았다. 59%의 극장의 어떤 입장을. 근데 여기서 59%가 성인들을 얘기하지 않을까? 성인이란 말은 없지만 교차니까, 그지? 음. 오래된 편견. 아동 영화는 몇몇 다른 영역, 낼름이 영역이죠. 다른 영역이라는 그래도 동격이 되시죠. 그 편견이 즉 그것은 이제 구분된다는 거야. 이거 형사 구분된다는 거야. 부연 설명이야. 얘는 뭐로부터 구분돼? 더 적합한 영화. 제 생각에 여기 콤마가 있어야 돼요. 어. 근데 성인들을 위한 더 적합한 영화와는 별개로 이제 별개다 이런 얘기야. 뭐가 아동 영화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오래된 편견은 어, 뒷받침되지 않아. 뭐에 의해? 어떤 소비의 현실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 왜? 아동 영화도 성인들에 의해 소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에이사, 겨울왕국, 어른들도 같이 보고 있죠. 아동 영화는 현대의 컨템포러리가 뭐야? 현대의 어떤 인기, 보편적인 문화의 중심이다. 여기에서의 레지터먼트는 원래 합법적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적합한이라는 뜻이에요. 야, 베토벤의 어떤 드라이브, 그 나블이 이제 소설이 아니라 새로운 이라 형사야. 새로운 뭔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베토벤의 어떤 충동 욕구는 바로 그의 호기심의 상태에 대한 반영이다. 우리의 뇌는 경험한다. 어떤 보상에 대한 느낌을. 언제?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만들 때. 그 불확실한 것을 탐험하는 과정에서. 뭐와 같은? 악장과 같은. 근데 그 악장은 우리가 연주해본 경험도 없고 전에 들어본 경험도 없는 악장이야. 우리의 호기심이 새로운 뭔가에 이르를 때 그 결과가 되는 보상, 그 결과가 되는 보상은 가져다 준다. 우리에게 바로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수많은 조사가들이 모델을 삼았어. 어떻게 호기심이 음악 작곡에 영향 끼치는지에 대해 모델을 삼았다. 베토벤의 경우에 그 컴퓨터의 어떤 모델, 근데 그 컴퓨터의 모델은 초점 맞춰진 과거분사야. 32개의 피아노 소나타에 초점 맞춰진. 근데 그것은 13살의 나이 이후에 쓰여진 것들이야. 쓰여진 32개의 피아노 소나타에 초점 맞춰진 컴퓨터 그 모델링은 드러내고 있어. 데디아를. 즉, 음악적 패턴. 모든 베토벤의 음악에서 발견된 음악 패턴이 감췄다는 거야. 그 이후에 있던 소나타에서. 반면, 새로운 패턴들. 그 패턴을 포함해 어떤 패턴? 독특한 소나타의
독창적이었던 특정 소나타의 독창적이었던 그 패턴을 포함하는 새로운 패턴이 증가했다는 얘기야. 무슨 뜻이냐 이게 여기서. 다시 말해 베토벤의 음악은 덜 예측 가능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 때문에? 그의 호기심이 이끌어 새로운 음악 아이디어에 대한 탐험을.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독창적인 게 나왔다는 거잖아. 나이가 들수록. 호기심은 강력한 원동력이야. 인간의 창의성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베토벤 음악에서 발견되는 음악 특성, 음악의 어떤 패턴이 감소했어. 이후 소나타에서는. 반면에 새로운 패턴, 뭘 포함하는? 특정 소나타의 독창적인 패턴을 포함하는 새로운 패턴이 증가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모든 베토벤의 음악에서 발견된 음악 패턴이라는 건 그냥 흔한 패턴이야. 일반적 패턴. 독창적이지 않은 패턴은 점점 줄어들었어. 나중 소나타에서는. 그리고 뒤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독창성이 있는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독창성이라는 게 바로 뭐야? 덜 예측 가능한 것들이다. 덜 예측 가능한 것 자체가 뭐야? 독창적이라는 거지. 아니면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이라는 거지. 이해갔어요? 그 후반기에 가서 더 호기심이 증가했다는 걸 반영하는 것 같아요. 기술자들은 항상 주시하고 있어. 어떤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 기준, 매트릭스가 측정 기준이에요.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 기준. 딱 이공계하면 왜? 다 계량화하는 거지,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인풋, 어떤 모델의 측정 가능한 인풋은 바로 그들의 생명의 피야. 그리고 사회과학자들처럼 기술자들은 또 확인할 필요가 있어. 구체적인 어떤 측정을. 그 구체적 측정이 바로 프락시라고 하는 거야, 프락시. 뭐를 위해? 어떤 과정과 진척, 발달을 평가하기 위해. 이해갔습니까? 그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프락시의 그 필요성이 생산해. 어떤 편향을. 뭐를 향해? 계량하기 쉬운 것들을 측정하는 것을 향해. 하지만 이 단순한 측정 기준은 우리를 더 멀리 데려가. 뭐로부터? 중요한 목표로부터. 그 목표는 뭐야?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중요한 목표로부터 우리를 멀리 데려가. 뭐가? 단순한 측정 기준. 이 단순한 측정 기준이 되게 위험하다 이런 얘기야. 왜? 계산하기 편하다 보니까 계산하기 복잡한 것보다 계산하기 쉬운 걸 계속 고를 거잖아. 그러다 보면 어떤 편향이 생긴다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향이 생긴다. 그러면 이 위치가 가리키는 건 중요한 목표야.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그 중요한 목표는 사실상 요구할지 몰라. 복잡한 측정 기준은. 그리고 극도로 어려울지 몰라. 또는 불가능할지 몰라. 뭐 하기에 어렵고 불가능해? 어떤 측정 가능한 것으로 국한되기에 불가능할지 몰라. 그래서 어떠한 측정으로 딱 국한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명확해지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그만큼 복잡하다고. 얘가 다시 우리가 뭔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중요한 목표는 요구할지 몰라 복잡한 측정 기준을
그리고 극도로 어렵거나 극도로 불가능할지 몰라. 뭐하기가? 어떠한 측정으로 국한되기가. 딱 이 측정법을 써야 된다라고 국한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지 모른다. 이런. 우리가 완전하지 않거나 어떤 나쁜 프락시. 아까 프락시가 뭐라고 했어? 프락시. 구체적인 측정이 됐지. 그 측정을 갖게 될 때, 불완전하고 나쁜 프락시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환상에 빠지기 쉬워. 어떤 환상이야? 우리가 풀고 있다는 좋은 어떤 끝을 향해 뭐 없이 진짜 진척을 만드는 거 없이 사실상 뭐를 향해 가치 있는 해결책을 향해 가치 있는 해결책을 향해 진짜 어떤 진척을 발전을 만드는 거 없이 그 목적, 좋은 목적을 위해 우리가 해결하고 있다는 어떤 환상에 빠질지 몰라. 프락시의 그 문제가 리조트인이 결국 음악에 대해서 결국 뭐뭐 하게 된다. 결국 대체하게 된다. 의미 있는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하게 된다. 누가? 기술자들이. 이게 의미상의 주어죠. 그래서 속담이 말하는 것처럼 중요한 모든 것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세워질 수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계량화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추상적인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뭐 구체적인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측정이 가능한 것도 있는데, 어떤 측정, 구체적 측정의 어떤 문제점은 결국 뭐냐면 이런 것들이야. 기술자들이 너무나 자주 의미가 있는 것을 측정 가능한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거야. 그냥 의미가 있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냥 놔두고 계량화할 수가 없는데 모든 것을 계량화한단 말이야. 또 계량화가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계량화하는 방법에서 너무 취사 선택을 쉬운 쪽으로 가. 계량화를 이제 복잡한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편향성이라는 게 생겨서 그게 이제 방향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의미 있는 것들이라고 봐도 되겠지. 삶에서 의미한 것들, 인생이 무엇인가. 그 중요한 모든 것이 카운트, 숫자로 세워질 수 있다. 이걸 계량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계량화되지도 않으면 또 계량화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또 중요한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유일한 종입니다. 음식에 양념을 하는. 즉, 뭐 하면서? 고의적으로 바꾸면서 그것을, 뭐를 가지고? 몹시 풍미가 있는 식물의 일부분을 가지고 근데 그것들은 뭐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것들? 약초라든가 뭐 허브라든가 양념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것은 매우 가능해. 뭐가? 양념에 대한 우리의 맛이 진화적인 어떤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가능해. 많은 종은 항바이러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실 마늘이나 양파나 오레가노의 어떤 그 공통적인 그 양념들은 금지시켜. 거의 모든 박테리아의 성장을 금지시킨다. 알려진, 시험되어진 그 문화들, 어떤 문화? 그 메이크 유서버 이용하다지. 양념을 가장 심하게 이용한 문화.
생각해봐. 마늘이랑 후추를 태국에, 그리고 인도의 생강이나 이것을, 또 멕시코의 칠리페퍼와 같은, 아무튼 여기까지고, 그 문화는 온다. 따스한 기후로부터. 따스한 기후는 뭐냐? 장소 취급하니까 관계부사 외워갔죠. 박테리아의 어떤 음식이 상하는 것, 박테리아의 음식 상하는 것이 큰 문제인 곳들이야. 대주적으로 가장 가볍게 양념되어진 그 요리. 근데 그것은 스칸디나비아라든가 북부 유럽의 그 요리들인데, 그 요리들은 주로 시원한 기후에서 와. 우리의 독특한 인간의 어떤 관심, 그 맛에 대한 관심은 이 경우 그 양념의 어떤 그런 맛인데 판명되었어. 턴아웃 뭐라고? 발생했다고. 뭐로써? 삶과 죽음의 문제로서. 왜? 양념이 안 들어가면 이제 상 하나 더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식중독으로. 이해했습니까? 음. 여기까지만 일단 2차